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싱가포르, 홍콩 의치학계열, 의대, 치대, 약대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성준쌤과 진영쌤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준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영쌤입니다. 사실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뭐 싱가포르, 홍콩이 단연 탑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의대, 약대, 치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성준쌤도 NUS 출신이고요. 저희 진영쌤은 홍콩대 의대생이니까 네,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홍콩에 있는 의대 계열부터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대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는 홍콩대와 그리고 중문대가 이렇게 있고요. 중문대와 홍콩대 의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00명 언더의 신입생을 뽑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20%는 외국인 입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아, 자, 싱가포르 쪽은 좀 어떨까요? 저희 의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인원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300명 언더. 네, 네. 사실 뭐 근데 저희 쪽은 사실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면 좀 입학이 어렵고요. 아하, 로컬 스쿨을 나와야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는 바이바이. 자, 홍콩에 있는 의대는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중문대랑 홍콩대 의대 모두 입학 조건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B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소 IB 42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홍콩대 같은 경우는 IB 하이 레벨 케미스트리를 필수로 위주를 해야 되고 네. 중문대 같은 경우는 IB 하이 레벨 케미스트리 그리고 하이 레벨 바이올로지까지 위주를 해야 됩니다. 42점까지만 안 될 거고요, 당연히. 네, 최소 점수이기 때문에 그 네. 이상은 일단 최소 만점이 네, 있어야겠죠, 당연히 의대니까. 거의 만점. 네. 네, SAT는 제 생각에 1500점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AP도 뭐 10과목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사실상 네. 거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영쌤이 SAT AP잖아요. 네 맞아요. AP 몇 개 하셨죠? 저는 AP 10개 이상은 한 걸로. 10개요? 네, 아, 네. 좀 팁을 드리자면. 당연하게 필수 요구 과목은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뭐 이공계 계열에서 얼마나 강한지 그런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물리. 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뭐 피직스, 케미스트리, 뭐 인바이러멘털 사이언스 그런 두루두루 과목들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뷰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소서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관동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때요? 이게 필수로 꼭 그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은 필수라고 이제 명시는 되어져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입학할 때에는 광동어를 못하더라도 입학 후에 광동어를 배워보자 하려는 의지라던가 아니면 그런 포텐셜만 조금 보여주자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입학 전에는 광동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중문대하고 HKU 둘 다 일단 점수 위주로 뽑지 않을까. 첫째도 점수, 둘째도 점수. 그렇죠. 예, 점수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콩에 있는 의대 학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홍콩대 의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약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연간이요? 네, 연간입니다. 네, 6년이면 1억 8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억은 들어가네요. 다만 이제 홍콩대라던가 중문대 모두 입학 장학금이랑 또 학기준 장학금 제도가 되게 무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의대를 들어가면은 튜이션 그란트가 사실 있어서 네네. 그래도 학비는 절감 되잖아요. 의대를 맞습니다. 못 들어가서 문제지만 학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네. 뭐 싱가포르든 홍콩이든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부분은 아닐까. 진영쌤 장학금 혹시 받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받았습니다. 엘리트야, 엘리트. 나랑 달라. 성준쌤 혹시 장학금? 저희는 뭐 그 외국 네, 아무튼 그 홍콩대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 진영쌤 거의 만점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컨설팅 문의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의치학 중에서 치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치대 어떨까요? 치대 뭐 의대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요? 네. 싱가포르 치대는 일단 인터내셔널 전형 안 뽑는다. 네. 홍콩 쪽 맞습니다. 치대는 좀 어떨까요? 홍콩 쪽은 사실상 되게 오래전부터 외국인 입학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다만 뭘 또 이제 다만이야. 2024년도 네. 이번 연도 어빈디션부터는 외국인 입학이 허락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치대는 거의 전면이네요? 중문대는 치대가 치대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HKU 홍콩대하고 싱가포르 국립대 NUS 치대는 인터내셔널 전형에서 아웃. 네. 2024년 네. 기준.
자, 다음 의치약 계열 중에서 약대입니다. 뭐 싱가포르 뭐 이번엔 할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많은데. 갑자기 목소리가 좀 커지시네요. 제가 좀 자신감이 알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NUS에서 유일하게 1905년부터 약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파마시 단과 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도 그 외국인을 뽑는다는 얘기죠? 네네. 정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정원이 파마시 같은 경우 150명, 매년 150명을 보면 되고 네.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NUS 그 파마시 단과 대학 안에 그러니까 약학 대학이 있고 네. 제약학과가 있어요. 네. NUS 같은 경우 파마시를 나와야 약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요. 이 Pharmaceutical Science, 그러니까 제약학과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50명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인터내셔널 학생을 뽑는 비율이 한 20%, 적게는 15%.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얼마 안 되네요. 네. 20명. 근데 이게 한국인 20명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 20명, 30명 되는 싸워야 되는 거죠. 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홍콩 쪽은 좀 어떨까요? 홍콩 쪽도 외국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정원이 좀 많이 적어서 문제이긴 한데요. 불안한데? 몇 명인데요? 35명입니다. 전체? 네, 전체 35명. 그럼 그 중에 인터내셔널 10%, 15%?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적어요. 5명? 네. 헐. 그럼 중문대는 어때요? 중문대도 홍콩대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약대는 거의 홍콩 쪽은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외국인 입학은 허락되는 점. 그 점은 일단. 약간 싸우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회는 싱가포르 쪽이 약대는 더 많을 것 같고요. 홍콩 쪽은 워낙 그 선발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입학 조건 살펴봐야겠죠? 네, 싱가포르 쪽 약대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NUS 파마시 같은 경우는 IB 기준 그리고 A-level 동 과목이죠. 네. HL 케미스트리 그리고 HL 바이오, or 피직스, or 매th AA로 보시면 되고요. 네. 점수 같은 경우는 IB 기준 43점, 7개 과목 이상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빠른 비교를 위해서 홍콩 쪽은 좀 어떨까요? 네, 홍콩 쪽은 이제 싱가포르 마찬가지로 IB, HL, 케미스트리를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IB 최소 점수로 명시되어져 있어가지고 최소로는 39점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지만 39점이요? 네, 이건 최소 점수라 가지고 네. 합격이 보장이 되는 점수는 아니라는 점. 네. 두 대학 모두 IB 기본 42, 43 그 이상을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홍콩대 정원이 적잖아요. 그 이 의미가 뭘까요? 결론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약대 쪽 좀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파머시 안에 그 파머시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학과가 있다. 두 가지 전공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학생들이 또 각각 적합할지 네네.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TU가 파마시 기준으로 이제 네. 150명, 약사 네.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죠. 네. 그다음 Pharmaceutical Science는 60명으로 별도로 제약이요? 네네 하고 네. 있고요. 네. 필수 이수 과목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차이점은 이제 자격증이 나온다는 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 자격증이 나오게 되면 별도의 뭐 절차를 통해 한국 자격증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제약 산업의 기업에서도 이 자격증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리한 점이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약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파머시 쪽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이 네. 제약 쪽은 좀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약 산업 안에서 뭐 리서치나 약품 개발 쪽으로 간다면 Pharmaceutical Science가 또 적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싱가포르, 홍콩, 의치약, 네. 의대, 치대,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싱가포르 쪽은 의대, 치대는 지원이 안 되고요. 네, 인터내셔널 전형에서. 홍콩 쪽은 의대와 약대는 활짝 열려 있고 치대는 또 이번 연도만. 이번 연도는 아쉽게도 안 된다는 점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성준 쌤 그리고 진영 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약간 경쟁 의식 있는 것 같아. 뭐 사실 이 분야는 되게 니시하잖아요. 네. 근데 디맨드가 확실히 있는 분야 같아요. 네. 한국이랑도 교찬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뭐 아시아권만 별도로 묶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학생들도 많고 예. 그만큼 잘 알아보시고 예. 좀 옵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쪽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네. 다르죠. 네.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의대 그리고 치대는 이번 연도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열려 있을 거라 희망을 걸고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늘 학생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홍콩 국공립대 입학이 필요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각각의 출신자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오늘 영상 내용이었고요. 도움 되셨다면 당연히 하실 게 있죠.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